정말 속 시원한 일이 저에게 생겨서 한달음에 구독자님들께 사연을 소개하고 싶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복수를 하게 됐지 뭐예요? 정말 너무나도 알터니가 쏙 빠져버린 느낌이 들어서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께 소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연을 구구절절 써내려 봅니다. 제가 그간 바보같이 당하고 살았던 시간들을 단 한 방에 보상을 받아버렸으니 어찌 이리 통쾌하지 않을 수가 있나 싶네요. 전부 각설하고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어버이날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랑 남편은 같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하다가 마음이 잘 맞고 서로 의지가 되는 것 같아서 결혼까지 감행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건실한 기업인 줄 알았던 저희 회사가 한순간에 다른 회사 합병이 되게 되면서 희망퇴직자를 선정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말이 좋아서 희망퇴직이지 거의 권고사직과는 다름없는 행위였죠. 다들 팀장님과의 면담에 불려가고 싶지 않아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1차로 제일 먼저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건 애가 있는 기혼 여성이지 않겠습니까? 말이 좋아 가정에 충실하라는 거지. 사실상 애 키우는 기혼 여성들은 여러모로 변수가 있게 되니까 회사 측에서는 빠르게 해고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자리에서 퇴출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저희가 사내 부부였기 때문에 남편은 회사에 마저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 배려를 해준 것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둘 다 퇴출을 당했더라면 정말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했겠죠. 저희 부부는 아이를 둘이나 낳아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제가 받은 퇴직금이 있긴 했지만 한 번, 두 번 빼앗으면서 까먹기 시작하니까 금방 바닥을 드러내게 되더라고요. 전 결국 용돈이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게 또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이었어요. 우리 아들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우리 아들들은 참으로 부끄러웠었나 봅니다.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아들들에게 저기 너네 엄마 아니냐 하고 물어보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음에도 모른 척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더라면 아들들에게 무시를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자식들 학원도 보내고 간식값이라도 주머니에 넣어주려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제 노력과는 반대로 남편은 몇 년이 지나도 승진 한 번 되지 않고 월급 한 번 오르지 않은 채로 회사 생활을 아주 가늘게 이어나갔기 때문에 늘 빠듯한 살림만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부부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던 것이 금리가 또 오르면서 갚아야 할 금액이 점점 더 늘어나기만 하니 숨 쉴 틈이 없었죠. 하루를 바쁘게 살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은 정말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포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철이 없는 남편은 이런 제 고민을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인 것 마냥 인생은 크게 한 방을 노리는 것이라면서 주식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도대체 주식할 돈이 어디서 나서 주식을 하겠다는 거야? 주식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런 소리 못 들었냐고. 주식 1억을 벌기 위해서는 3억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그만큼 다들 잃기 바쁜데 우리 형편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가 좋은 정보를 얼마나 많이 얻어왔는지 알아? 우리 회사에 기획부 정 팀장 있지? 이번에 주식 투자로 3천만 원 벌었다더라. 우리라고 왜 못해? 여보, 그 사람이 얼마를 들고 3천을 벌었는지 모르잖아.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우리 애들 학원비로 쓰자. 남편은 제 말을 싸그리 무시하고는 주식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간식값으로 쓰라며 간간히 돈을 주곤 했어요. 저도 남편이 꾸준히 10만 원, 20만 원 용돈을 주길래 이 사람 투자에 소질이 있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놈이 점점 자신감이 붙은 건지 자기가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한 방 크게 벌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편을 뜯어 말렸죠. 당신이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대출금 갚고 애들 먹이고 입히고 학원 보내는데 퇴직을 하면 당장 무슨 돈으로 살아? 우리 지금 갚아야 할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아유 어떻게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퇴직금 받아서 투자 한 방 크게 하면 몇 억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우리 빚도 한 번에 갚을 수 있고 또 그 돈으로 또 투자해서 먹고 살면 돼. 주식 고수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주식 차트만 보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온다니까. 나 한번 믿어봐. 믿고 말고를 떠나서 고정적으로 벌어오는 수입이 있어야지만 안심을 할 거 아니야. 내가 분식집에서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 돈으로는 우리 대출금도 못 갚는 거 알지? 근데도 일을 그만두겠다고? 너무 당신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이 여편네가 진짜 시작부터 초를 치고 있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인생 한 방이라니까. 당신도 나한테 퇴직하길 잘했다고 할걸. 내가 지금 주식이 이게 얼마나 좋은데 소액이 아니라 이걸 큰돈 투자했으면 벌써 우리 집 빚은 다 갚았겠다. 그거는 당신이 소액으로 했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도 잃어도 잃은 것 같지 않아서 이익만 보이는 거겠지. 제발 정신 차려. 당신 손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목숨까지 달려있는 거라니까. 제발 퇴직만큼은 안 돼. 아니면 내가 취직하면 그만둬. 당신 지금 경력 단절 몇 년 차야?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주제 어디서 취직을 하겠다는 거야. 그랬다가는 시기를 놓쳐서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고. 지금 내 퇴직금 들고 딱 주식하면 최적의 적기라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우량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 그게 정확한 정보라는 보장도 없는데 왜 자꾸 지금 뽕에 취해서 그러냐고. 당신이 가장인데 가족들 생각은 안 하니? 내가 한 방 크게 벌어오면 되잖아. 도대체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데 왜 말려. 이러다가 내가 큰 돈 벌면 아주 설설 기어다닐 거면서. 당연히 남편의 자존심도 건드려보고 애원도 하면서 수도 없이 말렸지만 남편은 결국 회사에 사표를 내고 말았어요. 정말 가슴을 쾅쾅 치면서 미친놈이라고 욕도 해봤지만 남편은 이미 투자를 할 생각에 신이 나서 제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10년이 넘게 다녔던 회사라 그런지 퇴직금도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왔어요. 남편 놈은 저에게 예고를 했던 대로 그 돈을 한 방에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저는 사실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나요? 그저 잃어봐야 원금에서 몇 프로 정도 잃는 거겠거니 냅두면 언젠가는 오르겠거니 하는 것이 주식이잖아요. 남편이 실패를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 장기로 적금을 붓는다는 생각으로 묵혀두면 되겠지 싶었어요. 보통은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면 대기업 같은 안전한 주식을 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 미친놈이 한 방에 몇 억이라는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해외 선물 옵션인지 뭔지에 투자를 한 겁니다. 전 정말 몰랐는데 그거는 가지고 있던 원금을 0원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마이너스까지도 가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곧대로 믿었고 당연히 모든 걸 다 잃은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지게 되었어요. 환장할 노릇이었죠. 저는 분식집에서 벌어오는 고작 몇 푼의 푼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대출금에 남편이 진 빚까지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애고 남편이고 뭐고 다 던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애들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산속 절에 숨어버릴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악착같이 힘내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저를 집어삼키기만 했죠. 그런 와중에 어버이날이 되었고 저는 정말로 친정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친정집에는 찾아가지도 못했어요.
사실 시댁에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오라고 난리를 피워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죠. 우리 친정에서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셔서 무척이나 도와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 매번 친정 도움을 거절했어요. 물론 우리 친정이 부잣집도 아니고요. 그저 저희를 도와주시겠다는 돈이 두 분이서 노후에 사용하실 자금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서 거절한 것도 있죠. 아무튼 친정에서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시댁에서는 항상 저를 무시하고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한다고 해서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가겠다고 이미 말을 했으니 겨우겨우 분식집에서 받은 월급 중에 10만 원을 뚝 떼어서 봉투에 넣어갔습니다. 시댁도 제가 실직하고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 알고 계시니까 10만 원 드려도 고맙다고 받아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죽상인 남편과 시댁에 가봐야 잔소리만 들을 텐데 애 둘까지 데리고 어버이날이랍시고 시댁에 찾아갔죠. 저에게는 동서가 하나 있었는데 동서네 집안이 참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화장품 매장을 크게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시어머니도 뭐 동서만 예뻐라 하시니까 저희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별로 신경 쓰거나 하지 않을 걸 잘 알지만 가족들 다 모인다고 하니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죠. 용돈이라도 준비를 했으니 일단은 당당하게 들어가자 싶어서 시댁에 딱 입성을 해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어요. 10만 원짜리 봉투를 내밀면서 용돈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바로 돈 봉투를 열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만 원 들어있는 걸 확인하시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주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데 순간 숨이 덜컥 멎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저를 훑어보자 뒤에 있던 동서가 지가 키우는 개까지 데리고 온 건지 뭔지 개를 안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한테 인사도 없이 바로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는 말을 걸더라고요. 어머님, 형님이 이번에는 얼마나 넣어서 가져왔어요? 얼마 안 들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아우 우리 어머님 표정 보니까 살벌하네. 30만 원? 그 정도 들었나? 우리 동서가 엄청난 애견인인데 키우는 개는 무슨 치와와랬나? 아무튼 엄청난 지랄견이에요. 아무 데서나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지랄견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건 아는 사람인 건 냅다 입질부터 하고 보는 미친 개입니다. 우리 동서도 애견인인 것 치고는 무척이나 개념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개들한테 무조건 목줄을 채워서 다녀야 하잖아요. 동네 산책을 하든 뭘 하든 목줄을 차고 다니지 않아서 개가 사람을 물어서 치료비를 물어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둘째 아들 다리에도 개 물린 자국이 아직도 흉터처럼 남아있다니까요. 그때 동서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아우, 요즘 애들은 너무 곱게 자라서 다리에 흉이 하나도 없잖아요. 남자라면 자고로 이런 흉터 하나쯤은 달고 다녀야 하지 않겠어요? 저 혹시 모르니까 치료비는 드릴 건데 그래도 흉 지우는 비용은 너무 비싸니까 그냥 냅둬요. 여자애라면 몰라도 남자애잖아요. 그렇게 개념 없는 짓을 하면서도 본인은 개를 사랑하는 애견인이라는 자부심 하나만큼은 남들보다 강했죠. 아무튼 개까지 안고 시댁을 찾아와서 시어머니 옆에서 알랑방귀를 끼니까 정말 꼴불견이더라고요. 돈 봉투에 얼마 들었냐고? 30만 원이면 내가 이렇게 표정을 구기겠니? 딸랑 10만 원 들어있다 10만 원. 예? 고작 10만 원 들어있다고요? 애들 용돈도 요즘 1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너무했다. 어떻게 어머님한테 10만 원만 드려요? 그러니까 말이다. 아유, 둘째 너는 100만 원 들고 왔는데 첫째 내가 고작 10만 원이 뭐니? 장남 키워봐야 소용없다. 창가라도 잘 가던가. 첫째 며느리 너는 실직자가 되어서는 분식집에서 일한다고? 어머, 분식집에서 일을 하면 떡볶이는 정말 자주 먹겠네요. 나 떡볶이 엄청 좋아하는데. 형님 가게에서 좀 써오지 그러셨어요.
그 설탕에 고추장 잔뜩 들어간 게 뭐 몸에 좋다고 싸우라고 시켜. 아이 너는 내가 해주는 건강식만 먹고 건강하게 애 낳을 생각해라.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주 톡 부러져서 애 낳으면 첫째네 애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그럴 거다. 아유, 제가 또 남는 게 돈이잖아요. 애들 교육 하나만큼은 엄청나게 신경 써서 시킬 예정이에요. 빨리 손주 떡하니 안겨드려야 하는데. 또 너무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거라. 아직 나이도 어린데 충분히 임신 가능하다. 요즘은 나이 많아도 애 떡하니 낳는다는데 뭘. 첫째 며느리 네 나이에도 임신한다더라. 그렇다고 니네 보고 셋째 낳으라는 소리는 아니야. 둘이 신이 나서 대화를 해대는데 제가 앞에 있는 걸 잊어버린 사람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저한테 고작 용돈 10만 원 가지고 왔다고 있는 구박 없는 구박을 다 주는데 저라고 뭐 100만 원 안 드리고 싶겠나요?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꼴 보고 있자니 100만 원 당장 송금해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돈이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며 난청을 부리고 있었어요. 어휴, 어쩜 저리 궁상맞게 사는지. 옷은 무릎이 다 튀어나와서는 어버이날 찾아오면서 옷 한 벌 제대로 못 갖추고 있고 와. 내가 둘째 며느리처럼 예쁜 옷 입고 오라는 말도 안 한다. 네가 뭐 저런 옷이 어울리는 몸매이기나 하니? 적어도 요 무릎 튀어나온 옷은 입지 말아야지. 이건 뭐 나한테도 돈 없다고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니네 집에 돈 없는 게 내 탓이냐? 네가 실직해서 없는 거지? 그나저나 형님은 취직할 생각 없으신 거예요? 아니, 애들도 이제 혼자 학교 왔다 갔다 다 하고 학원도 다니지 않아요? 저라면 이 분식집 말고 어디 단기 알바라도 좋으니까 사무실 취직하겠다. 형님 자격증도 있지 않아요? 아서라, 저게 무슨 재주가 있어서 취직을 하겠니?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쟤는 군뱅이보다도 못한 인간인가 보다. 답답해 죽겠어. 아유, 어디서 저런 망부석 같은 애가 들어와서는. 너는 둘째 며느리 보고 뭐 배울 게 없니? 얘처럼 동대문에서 파는 옷을 입어도 명품처럼 보이게 하고 다니란 말이야 좀. 아무래도 여자는 꾸며야 제맛이죠. 애 낳았다고 펑퍼짐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출산하고 나면 몸매 관리 열심히 하려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저희 친정에서 조리하는 거 다 도와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 네가 이 개한테 빠져서 애 안 낳는가 싶어 걱정했는데 지금이라도 그 임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구나.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내가 너를 위해서 솜씨 한번 제대로 발휘해보지 뭐.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10만 원도요. 저희 형편에서는 정말 힘들게 마련한 돈이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전부 남편이 퇴직을 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퇴직금을 주식 투자하다가 전부 날려먹은 일 또한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제대로 돈을 벌어오는 줄 알았고 제가 분식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아주 고깝게 생각한 거죠. 본인 아들은 그렇게 가정을 위해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저는 그저 아르바이트 잡일이나 하면서 시간을 때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편이야말로 퇴직을 한 이후에 집에서 아주 하루 종일 처자빠져 잠이나 자고 빈둥거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10만 원이 어려운 형편이면 너도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닐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분식집에서 푼돈을 벌어다가 쓸 거냐 이 말이야. 돈이라도 있어야지.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라고 애는 둘씩이나 낳았어 그래? 설마 니네 짐승처럼 애 하나 더 낳겠다고 할 건 아니지?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제가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제가 용돈 고작 10만 원 넣었다고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하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형님,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거야말로 코미디다.
그러면 아주버님은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이겠어요. 형님이 제대로 보필이라도 해주시던가. 그래, 둘째 말이 맞다. 아니, 너는 어떻게 된 게 점점 발전을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매번 이렇게 궁상맞은 모습만 보여주니? 다른 집들은 친정에서 턱턱 잘만 도와준다고 하는데 비빌 언덕도 없는 것이 아주 입만 살아서는 고작 용돈 10만 원 넣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게 너무나도 분했고 속이 터져나갈 지경이었어요. 아니, 남편 새끼가 퇴직했고 주식으로 다 말아먹어서 그런다고 속 시원하게 뱉고 싶었지만 우리 남편이 저에게 사정사정했거든요. 어떻게든 복구할 테니까 집에는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하길래 눈 감아주기로 한 건데. 그럼 이놈이 이럴 때 나서서 제 편이라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입 싹 씻고 지 할 말만 하는데 이런 나쁜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는 게 너무나도 개탄스러웠죠. 엄마, 갈비찜 했어? 아니, 나 고기 먹고 싶은데 요즘 통 고기 먹을 일이 없어서 몸이 허한 거 같고 말이야. 나 고기 좀 해줘. 예, 너는 우리 아들이며 손주들이며 고기 반찬 하나를 안 해주니? 도대체 얼마나 아껴 살아서 부자 되려고 그런 거 하나 신경을 안 쓰냔 말이야. 아유, 어쩐지 애들이 지난번 봤을 때랑 비교했을 때 잘한 게 하나도 없다 싶었더니 고기를 안 먹어서 그런 거네. 얘들아, 니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응? 네 엄마가 맨날 풀떼기만 해주는 건 아니지? 시어머니가 극성스럽게 애들을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입만 열었다 하면 잔소리를 해대는 시어머니에게 애들이 살갑게 굴겠나요? 그냥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핸드폰만 붙잡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또 잔소리를 퍼붓더라고요. 저거 봐. 도대체 애들 교육을 얼마나 못 시켰으면 대답이 없니? 이게 다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네 탓이다 이 말이야. 분식집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애들까지 나 몰라라 하고 키워. 애들이 얼마나 못 먹었으면 키가 저리 작냐? 애 아빠가 키가 겨우겨우 170 될까 말까 한데 애들이 크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그러면 애 아빠는 어릴 때 못 먹어서 이렇게 안 컸어요? 얘가 지금 우리 아들은 어릴 때 무릎 다쳐서 키가 안 자란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그거 아니었으면 얘는 180도 넘고도 남았지. 서방님도 키가 작고 시댁 식구들 모두 난쟁이 똥자루 같은데 저런 소리 하니까 제가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그냥 무시하려고 입을 다문 것인데 시어머니는 제가 한풀 꺾인 거라 생각을 했나 봅니다. 저게 아주 지불리하면 입을 꾹 다물고 말이야.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든든한 친정이라도 있던가. 어머님, 그래도 제가 시집 와서 정말 든든하시죠. 제가 그래도 친정집이 잘 사는 덕분에 우리 어머님 고생은 덜었잖아요. 그래, 우리 둘째 며느리가 최고다. 둘째 며느리밖에 없다.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용돈도 100만 원이나 주고. 시어머니가 저를 흘겨보면서 집안 일이라도 좀 하라고 하길래 군소리 없이 그냥 앞치마를 맸어요. 이럴 때는 더 말 안 보태고 그냥 집안 일이나 하면서 몸으로 때우는 게 낫거든요. 형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저도 앞치마 주시며 일 좀 도울게요. 우리 형님만 맨날 고생해서 어떡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 기집애가 웬일인가 싶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전현이 저럴 때마다 형님 여기도 닦아야겠다, 저기도 치워야겠다 하면서 이 조동아리로만 청소를 하거든요.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저에게 저런 짓을 할 때마다 정말 머리통 한 대 쥐어받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죠. 그런데 글쎄 동서가 참견하려고 어김없이 일어나서 저에게 걸어오는데 아까 동서나 걔가 아무데나 똥을 싼다고 했었잖아요. 거실에 싼 똥이 있었는데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글쎄 아주 작은 똥덩어리를 밟은 겁니다. 동서가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시어머니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호들갑을 떨면서 다가가 보더니 글쎄 똥 밟은 걸 보고 얼굴을 구기더라고요. 동서도 밟은 상태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시어머니도 호들갑만 떨고 앉아있는 꼴이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웃음소리가 귀에 콕 하고 박힌 건지 뭔지 저한테 괜히 난리를 치더라고요. 형님, 지금 저보고 웃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집에서 똥을 밟았는데 치워주진 못할 망정 웃음을 흘리고 있어요? 이거 형님은 알고 있었죠?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일부러 말 안 한 거 아니에요? 보고도 안 치운 거죠? 저 밟으라고 일부러. 아니, 그 동서 걔가 싼 똥인데 그걸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일부러 동서 밟으라고 그걸 왜 냅두겠어? 내가 동서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다고? 동서야말로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랬네 어쩌네 그런 소리를 하지. 아, 됐고요. 형님,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어떻게 좀 도와주시란 말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찝찝해서 어떻게 해. 저 화장실까지 못 걸어가요? 화장실까지 걸어가면 안 되지. 아유, 온 집안에 똥칠해 놓을 일 있어. 아이고, 얘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좀. 거실 바닥 다 더러워진다. 아니, 저놈의 개새끼는 왜 맨날 헛건날 와서 아무데나 똥오줌을 갈기는 거야 진짜. 어머님, 지금 저희 강아지 보고 개새끼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너는 지금 똥을 밟아놓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아, 기다려봐라. 화장실까지 가지 말고 다 방법이 있다. 얘 첫째야, 너 거기 멀뚱히 서서 뭐하고 있어? 빨리 화장실에 가서 다라이에 물 받아서 오너라. 이 꼴을 하고 집안을 어떻게 돌아다니니? 네가 가서 물 떠와서 얘 팔 좀 씻겨줘라. 저는 순간 제가 무슨 말을 잘못 들었나 했어요. 아니, 저한테 동서의 발을 닦아주라는 게 현실성이 있는 말인지 헷갈려서 가만히 서 있었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어서 다라이에 물 받아오라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요? 제가 왜 동서발을 씻겨주나요? 한 발로 뛰어서 화장실까지 가면 되잖아요. 더럽게 그런 걸 저한테 시키세요? 어머, 얘가 한 발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발이라도 디디면 어떡하니? 온 집안에 똥칠할 일이 있어? 그리고 너는 고작 용돈 10만 원 줘놓고 왜요라는 말이 나오니? 네가 나서서 다라이에 물 받아서 발 씻겨준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아이 더러운 발로 거실을 돌아다니라는 거야 뭐야? 아, 제가 그거 밟으라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동선에 걔가 싼 건데 당연히 치워도 동서가 치워야죠. 저기 물티슈 있네요. 아, 물티슈로 닦는다고 깨끗하게 닦이겠니? 가서 물 떠오란 말이야. 어머님, 서방님도 있고 어머님도 있는데 그걸 왜 제가 해야 하냐고요. 제가 왜 동서 발을 씻겨줘요? 그랬더니 이 모질이 남편놈이 저를 한심하게 한번 쓱 쳐다보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뭐 이런 걸로 자존심을 세워. 그냥 한번 닦아주고 말지. 가족끼리 무슨? 혹시 아냐? 재수 씨가 우리 애들 용돈 줄지. 뭐? 나한테 발 닦아주고 돈이라도 받아 챙기라는 소리라는 거야? 어? 제가 순간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해서 눈물이 팍 하고 터졌는데 그걸 보더니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할 거 없이 재수없게 왜 우냐고 몰아세우더라고요. 거기 서 있다가는 제 자존심이고 뭐고 정말 동서 발을 닦아주게 생겨서 너무 분한 나머지 애들도 두고 그 자리에서 가방만 챙겨서 바로 친정으로 도망을 쳤어요. 제가 집 밖으로 나서자마자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아주 어디 가냐고 소리를 치는 게 들렸지만 제가 멈추면 바보 천치 아니겠어요? 엉엉 울면서 친정으로 가는 동안 휴대폰도 꺼버리고 아예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죠. 제가 우는 얼굴로 친정에 도착을 하니까 친정 부모님이 당연히 놀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받아서 주식을 했다가 빚을 진 일부터 오늘 시댁에 가서 10만 원 용돈 드리고 구박받은 일, 동서의 발까지 닦아주라고 한 일 모두요. 친정 부모님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씩씩거리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그딴 빌어먹을 집구석에 뭐하러 눌러 앉아있어. 사위놈도 아주 못 믿을 놈이구만. 내 딸 고생이랑 고생은 다 시켜놓고 지금 지 혼자 뭐하는 짓이야. 내 이것들을 당장 허리를 분질러 버리던지 해야지. 너 당장 이혼해 이혼.
이혼 안 하면 너도 내 딸로 생각 안 할 줄 알아. 아,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이혼을 해? 당장 취직 자리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딴 놈이랑 한평생을 살았는데. 돈이 문제야 이거사 지금. 우리 딸이 마음고생을 이렇게나 하고 있는데 그깟게 문제겠어. 당장 이혼해. 우리가 노후 자금을 다 털어서라도 너 도와주마. 애들 남 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혼해. 그 자리에서 바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친정아버지는 분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엔 시댁으로 전화를 해서 엄청나게 따지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우리 딸 뻔히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알면서도 애가 잘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았습니다만 이건 아니지요. 애 기죽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힘든 살림에 용돈 가지고 온 걸로 차별을 하지 않나. 손 아랫사람 발을 닦으라 시키십니까? 우리 귀한 딸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결혼시킨 거 아닙니다. 내 당장 이혼시키겠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이 퇴직을 하고 퇴직금까지 싹 다 날려먹은 걸 몰라서 당장 이혼시키자면서 자기 아들이 아깝다고 막말을 뱉더라고요. 그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손 놓고 집안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며느리, 자기네들도 싫다면서 말이죠. 아주 고깝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말 나온 김에 바로 이혼 도장 찍으러 가자고 하셔서 그대로 다음날 법원에서 만났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애들 둘 양육권은 제가 들고 오게 되었지만 전 남편은 저에게 양육비를 많이 줄 수 없다고 아주 강짜를 부리더라고요. 아니 이제는 남편도 아니죠. 그 빌어먹을 놈이 자식들에게 쓰는 돈이 아깝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실상은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요. 빚만 잔뜩이고 재산도 하나 가진 게 없어서 법정 최소 양육비가 나오더라고요. 애들 둘을 합쳐서 70만 원. 무슨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비도 나오지 않는 돈이지만 그 집안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었기에 저는 이 약 물고 버티기로 마음을 먹었죠. 되려 이혼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숨통이 확 트이더라고요. 집도 팔아버려 정리를 해버렸으니 대출금 갚을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빌어먹을 놈의 빚은 그 인간 빚이니까 제가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었죠. 저는 죄송하게도 친정 부모님께 신세를 지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는데 경력 단절이라는 게 참으로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넌지시 사업이나 한번 같이 해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워낙 리스크도 큰일이고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인데 같이 마스크 사업이나 한번 해보자. 아주 싸게 공장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꾸준히 팔릴 미래 사업이니까 한번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생필품이기도 하고 일회용이니 박리담회로 잘 팔 수 있을 거야. 투자 가치가 있다는 말에 저는 친정아버지와 함께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 역병이 퍼지게 되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마스크 공장을 인수하고 투자를 한 지 6개월 만에 마스크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정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전량 매진이 되었는데 개당 300원밖에 하지 않았던 마스크가 3,000원에도 팔리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어요. 돈을 쓸어 담는다 할 정도로 엄청 남는 장사가 되었죠. 정부에서도 저희 공장을 찾아와서 마스크 물량을 더 생산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다른 중간 업자들은 돈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와서 로비를 했어요. 정말 6개월 동안 투자한 셈 치고 오래 지켜보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투자한 금액의 몇십 배를 한 달 만에 벌었다니까요. 나날이 갈수록 마스크 물량은 부족해지고 계속해서 24시간 공장을 풀로 가동시켰는데도 불티나게 팔렸죠. 한 달 만에 거의 억대 매출 이상을 뽑아냈으니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억만장자가 되어서 집도 마당이 딸린 집으로 이사를 가고요. 차도 기깔나는 외제차로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마스크 공급의 안정이 찾아올 때까지 몇 개월이 되는 시간 동안 우리 사업이 너무나도 잘 풀리는 덕택에 평생 만져도 못 만질 것 같았던 돈을 벌었어요. 로또가 되었어도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저희 공장에서는 유통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 마진을 뗄 것도 없었고 온라인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정말 행복한 날이 지속되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업을 운영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보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없이 문을 떡하니 열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시모랑 동서였던 그 인간들이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둘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뭐예요? 이사간 저희 집은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뭐 좋은 사이라고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자고 찾아오셨냐고요? 아유, 너 왜 그렇게 나를 세우고 그러니? 할 말이 있어서 왔지. 애들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주소가 여기로 뜨더구나. 아들이 애들 친부라서 그런지 정보를 떼볼 수 있더구나. 주소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 그래서요. 여기 찾아오신 이유가 뭔데요? 저는 아직도 그쪽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달갑지 않고 아주 역겹거든요.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가주시겠어요? 왜요? 이제 와서 애들 아빠가 애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대요. 양육비도 주지 않아 놓고 뻔뻔하게. 그랬더니 이전 시모가 갑자기 제 손을 냅다 잡고서는 우는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살았던 시간이 있지 않니?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모질게 굴었던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다. 부탁이 있어서 왔으니까 얘기만 좀 한번 들어봐 줘. 아무리 그래도 혈연으로 아직 묶여있기도 하고. 저는 이게 다 무슨 개소린가 싶어서 그냥 빤히 이전 시모를 쳐다보았어요. 애들 아빠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지 3개월이 더 지났거든요. 그동안 빚 갚느라 양육비 보내느라 힘들다고 아파 죽겠다고 우는 소리를 했을 때 차단을 걸어버렸었는데 이제 와서 왜 가족을 운운하나 했죠. 뻔하디 뻔한 부탁일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얼마나 아쉬운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왔나 싶어 계속 말해보라고 고갯짓을 했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글쎄 간경화인지 뭔지가 생겨서 간이 딱딱하게 굳는 병이 생겼다는 거 아니냐. 그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 말을 하면서 제 눈치를 보는데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 간 이식을 해달라는 소린가 싶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애들 그래봐야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간 이식 수술을 해달라고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작은 애들의 간을 떼달라고? 절대 못 주고요. 검사도 안 받을 거고요. 당장 꺼지세요. 어떻게 사람이 염치도 없이 간 내놓으라고 찾아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이식 대기를 걸어놨어. 그 간 달라고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수술비가 필요해서 찾아온 거란다. 잘 알겠지만 그놈이 퇴직금을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글쎄 빚까지 진 놈 아니니 돈이 어디 있겠어. 수술비가 무려 3천만 원이라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그래도 너랑 한 입을 덮고 살았던 네 남편 아니냐. 그 수모를 당하는 동안 제 편 한 번도 들지 않았던 놈이 무슨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호적 정리해서 남남인데 그렇게 예뻐했던 저 동소년 집에 비비지 왜 저를 찾아와서 그러냐고요. 그렇게 알랑방귀를 끼더니 뭐 돈 3천만 원 아까운가 봐? 아니요, 형님. 저희 집도 지금 돈이 없어서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화장품 매장 크게 운영했었잖아요. 그것도 월세 엄청 비싼 곳에서요.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 역병이 퍼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화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월세는 매달 뼈 빠지게 나가는데 버는 돈은 없고 하니까 저희 집도 완전 쫄딱 망해버렸어요. 거기다가 동서가 워낙 사치를 심하게 하던 여자라서 동서네 친정에서도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이전 시댁에 돈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제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버는 만큼 족족 쓰기 바쁘더니만 저축 하나 해놓지 않고 돈 3천만 원이 없어서 저를 찾아온 꼴이 아주 우습더라고요. 그렇게 본인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는 게 아깝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저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요. 전 남편이 빚이라도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빚은 빚대로 있으니 그거 갚으려면 이전 시부모 둘 다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눈덩이처럼 이자는 불어나지. 애들 아빠는 간이 딱딱해진다고 병원에 누워있지. 약값에 수술비에 병원비에 아주 눈 밑이 퀭하더라고요. 더 이상 비빌 구석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저에게까지 찾아와서는 저렇게 눈치를 보며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아주 깔깔거리면서 웃으니까 이전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데 돈이 아쉬우니 막말도 못하고 꾹 참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이사를 간 집이 마당에 딸린 집이라고 했잖아요. 마당 한 구석에 저희 친정엄마 취미로 꾸며둔 텃밭이 작게 있었어요.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키워서 우리 애들 먹이겠다고 유기농으로다가 작게 텃밭을 꾸려서 농사를 짓고 계셨거든요. 그 자리에 얼마 전에 비료를 새로 뿌려서 똥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났는데 제가 거기로 성큼성큼 다가가 신발하고 양말을 벗었어요. 이전 시어머니와 동서는 뭘 하나 눈이 휘둥그레한 눈으로 저를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맨발이 된 상태로 제가 그 밭 비료를 아주 짓밟았습니다. 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돈 빌려달라고 했더니 왜 거기 가서 냄새나는 비료를 밟고 앉아있어? 돈 빌려달라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 와서 제 발부터 닦아보세요. 그쪽 둘 다 와서 닦아보시라고요. 양쪽 발에 다 묻었으니까 한쪽씩 닦으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저에게 말을 하시더군요. 예, 너 정말 치사하게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그래도 살부대 끼면서 같이 살았던 세월이 있는데 네 남편 죽는다는데 수술비도 못 보태? 저기 아줌마, 누가 제 남편이에요? 저 남편 없는데요. 죽으면 뭐 양육비 못 받아서 아쉬운 거고 아쉬울 거 하나 없는데 왜요? 자존심 때문에 차마 발은 못 닦겠어요? 그럼 그냥 가든지. 어머님, 솔직히 아주버님이 죽든 말든 저랑은 상관도 없는데 제가 왜 발을 닦아야 해요? 싫어요. 어머님이 혼자 가기 싫다고 해서 찾아온 건데 어떻게 저한테 저런 일을 시킬 수가 있냐고요. 전 죽어도 못해요. 자존심 상해 진짜. 아니, 우리 아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니? 너는 가족이 되어서 우리 첫째 아들을 위해서 제 발 하나도 못 닦아줘? 어? 그리고 이 사달리 난 게 누구 때문이야? 네가 키우던 개새끼가 똥을 싸서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야? 아니었으면 저 사업해서 번 돈을 어디다 썼겠니? 나한테 용돈 100만 원이 뭐냐? 응? 1000만 원도 턱턱 주면서 살았겠구만. 이게 다 너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잖아. 어머 어이없어. 아니, 왜 또 그걸 제 탓을 하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먼저 10만 원 용돈 들고 왔다고 구박을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꾸 우리 강아지한테 왜 개새끼라고 하세요? 우리 강아지가 자그마치 혈통 있는 강아지고 외국에서 수입한 강아지인데 교양 없어 보이게 진짜 무식해. 뭐라고? 무식? 이게 시엄마한테 진짜 할 소리야? 너 아주 막 나가는 거구나. 나 무서운 줄 모르고. 몰라요. 저는 어머님이 같이 와달라고 하도 사정사정을 하니까 어떻게 사는지 그냥 궁금해서 와본 거라고요. 난 발 못 닦아요. 네가 애초에 사치만 좀 덜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수술비 빌리려 여기까지 올 일이 뭐가 있어.
그놈의 가방인지 뭔지 그거 당장 팔아치워라. 내가 너네 가게 월세도 2번이나 내줬는데 너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 자존심 한번 구기는 게 어렵니? 제가 그동안 가져다 드린 용돈이 얼만데 월세 2번 가지고 꼴랑 그러세요? 그리고 제 가방을 왜 팔아요? 그거 우리 친정에서 사준 건데. 둘이 거의 치고받고 할 기세로 싸우는데 아주 머리가 다 올리더라고요. 아, 진짜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네. 싸우려거든 나가서 싸우세요. 아, 도대체 남의 집에 찾아와서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교양 없는 건 둘 다 똑같구만. 하도 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도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나와보셨다가 이전 시어머니랑 이전 동서를 보고 씩씩거리시더라고요.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내 딸 괴롭히는 거냐고 사자우 내뱉듯이 소리를 확 지르시더니 주방에서 굵은 소금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한 대포를 전부 들고 와서는 이전 동서와 이전 시어머니를 향해 냅다 뿌려버리시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아유, 발 닦을게. 발 닦아주면 되잖아. 물 어딨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서 물 떠올 순 없잖아. 발 닦을 거라도 좀 줘요. 저기 보면 세차 호수 있는 거 보이죠? 저기서 물 나오니까 어디 한번 꼼꼼하게 내 딸의 발 한번 닦아보시죠. 구경 좀 하게. 이전 시모가 제 발 밑에서 쭈그려 앉아서 호스를 낑낑 끌고 와서는 제 발을 닦아주는데 어쩜 그리 속이 시원하던지 꼼꼼하게 발톱 밑에 낀 때까지 전부 빼달라고 하니까 이전 시모가 입을 삐쭉 내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 닦아주더라고요. 양 발을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제 신발까지 들고 와서는 신겨주는데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아주 꼼꼼하게 닦아줬다. 내가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로 계좌번호 넣을 테니까 최대한 빨리 3천만 원 송금해줘라. 아줌마, 도대체 순진한 거예요? 아님 멍청한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발 한번 닦아주고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가겠어요? 저는 그 인간이 그렇게 가든 말든 미련 없고요. 그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한테 제발 관심 좀 끊어달라고요. 미련도 가지지 말고. 내가 그 찌질한 인간의 수술비를 왜 보태줘? 아, 잘됐다. 아주 이참에 저승사자나 콱 만나라지. 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어? 아, 돈 빌려줄 것처럼 해놓고 갑자기 안 빌려주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짓이야? 내가 그러면 네 더러운 발 안 닦았지? 내가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발까지 닦았는데 돈을 왜 안 빌려주겠다는 거야? 아, 내가 언제 준다고 했어요? 생각이나 한번 해본다고 했지? 이제 와서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한테 분식집에서 일한다고 구질구질 하다더니 너네가 더 구질구질한 거 알죠? 나는 그 인간한테 아무런 감정 없고 죽어도 장례식에는 안 갈 거야. 네 아이들의 친부인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네가 그런 소리를 하고 싶니? 어떻게 장례식에도 안 온다고 그럴 수가 있어. 면접 교섭 한 번 안 하고 양육비 아까워서 매번 잔소리하면서 애들한테 돈 쓰지 말라고 난리치던 인간 뭐가 아빠답겠냐고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 애들이 이혼하고 친정 와서 사는 동안 지 애비 얘기 단 한 번을 안 했어요. 그런데 무슨 미련이 있겠어. 애들도 없이 살아서 행복할걸요? 그러니까 이전 시모도 이전 동서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2번 다시는 나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어찌 사는지 보고도 하지 마.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아, 애들한테 빚 넘어가면 안 돼서 상속 포기는 할 거니까 가면 말은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임매정한 년, 독한 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이전 시모 발 앞에다가 재수없다면서 칵 퇴하고 침을 모아 뱉어주었어요. 그 뒤로 저는 그 둘에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고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만나서 상속 포기 절차부터 알아보았어요.
뭐 그 인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감감무소식이라 잘 모르지만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서 마음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스크 공장 사업은 잘 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마스크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필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아직 매출은 저조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 집안에 엮여 살면서 구질구질했던 제 인생이 지금은 180도 달라져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즐거운 일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희 아이 둘 잘 키우며 부모님 잘 모시며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